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2월 1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이 선거법 또 특히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혼자서 이런저런 궁리를 해왔죠. 명분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년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가능했던 그걸 유지하는 게 명분인데 뭐 멋있게 지면은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준연동형보다는 이 병립형 2016년까지 실시가 됐던 정당 투표 그리고 이 지역구 투표 이거 따로따로 가는 준연동형 그 준연동이 안 되고 그냥 병립하는 이쪽으로 방향을 터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뭐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도 살고 이렇게 그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명분은 필요 없고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본인도 살고 민주당에도 좀 유리한 이런 그 선거 구도가 될 것이라는 이 꼼수의 판단에 의해서 병립형으로 지금 돌아가는 걸로 결정을 사실상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재명은 비례대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준연동형에서는 못 가죠. 지금 현행 선거법에서는 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지 비례대표로 가는데 그 위성정당 가면 민주당을 탈당을 해야 되고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고 거기서 민주당 선거운동은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개항을 간다고 어제 또 면접 퍼포먼스까지 벌였죠.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과 맞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 준연동형을 포기하고 병립형으로 가면은 또 막판에 이 비례대표로 선회할 수가 있습니다. 개항을 포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명분은 그렇게 하겠죠. 환경변화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정변경론 이런 거죠. 사정이 변했다. 준연동형 때는 내가 이 개항을 해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이 병립형에 대해서 여기서 비례대표를 하면서 선거를 지휘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개항을 해서 원희룡 대장동 1타 강사 그리고 대장동 몸통 원희룡 1타 강사 원희룡과 대장동 몸통이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탈출구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탈출구가 생겼다. 개항을 해서 탈출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유탄을 맞는 사람, 뒤통수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번에도 그 두 양당 외에 또 일종의 소수당도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가령 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도 그때 이 비례대표만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석을 가져갔죠. 지역구 없이. 지금은 선거법이 바뀌면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현행대로면 이제 그렇게 가능하죠. 국민의당이 이 정당 투표에서 한 5% 정도를 얻어서 세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죠. 그때 정봉주, 손혜원 이 사람들이 만든 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열린 뭐 민주당인가 뭐 그런데 거기서도 3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최강욱도 그때 나오고 김의겸도 그때 나왔죠. 자, 그런 것을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현 선거법 제도 체제 아래서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선거법을 바꿔버리면은 뒤통수를 세게 맞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자, 당장 생각나는 것이 조국 신당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비례대표를 노려가는 겁니다. 뭐 송영길은 옥중에서 창당을 한다. 이런 뭐 코미디 같은 말을 또 하고 있고. 자, 또 하나 유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도 사실상 전국의 지역구에 이 후보를 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용 신당에서 양향자가 1번, 이준석 2번 뭐 이런 구상이 아닌가 다들 이야기하는데 다 유탄을 받습니다. 세게 이재명에게 뒤통수를 맞는 거죠. 이재명이 본인이 살고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분도 다 버리고 또 가령 뭐 자기 진영 안에 있었던 조국 또 송영길은 뭐 이심송심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 대선 후보 이낙연하고 경선할 때 당대표였던 송영길이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밀어주면서 이심송심 이야기까지 나왔던
그 송영길 뒤통수도 치고, 그리고 이준석 또 느닷없이 이재명으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자,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조금 전에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기사를 보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민주당이 이러면 주말이면 바로 모레죠. 모레부터 선거제 당론 결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시작한다. 총선을 69일 앞두고 이재명이 선거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이재명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전 당원 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 당대표를 취임하고 나서 당원들은 이제 개딸이 장악을 했죠. 개딸이 장악을 해서 거기서 전부 다 움직여 갔는데, 이재명이 명분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민주당이 명분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는 항상 지도부가 덤태기를 쓰지 않기 위해서 전 당원 투표제, 이걸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원의 뜻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실제로는 이재명이 다 오더를 내리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당대표가 아닐 때 4년 전에도 그때 위성정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그때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었죠. 자, 그리고 민주당이 또 자기들도 안 만들 수가 없는데, 만들면은 명분이 약하죠. 그 정의당한테 뭐 의석을 많이 가져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공수처 같은 거 패스트 트랙에 태우면서 정의당을 꼬셔놨는데, 유인해놨는데, 근데 정의당이 의석수가 더 늘어나지 않게 되니까 이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들어버리면은, 자, 그런데 그런 것도 명분이 약한데, 그러니 당시 민주당에서 이해찬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그걸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결정을 전당원 투표제를 미뤄서 그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두드려 버렸죠. 뭐 74.1% 압도적인 찬성으로. 명분은 없는 건데 실리는 있는 거, 이것을 전당원 투표제에 맡기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민주당 출신이죠. CBS 라디오에 나와서 대개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 천벌 받은 짓은 그냥 당원들에게 다 맡겨버리더라. 그래서 명분을 핑계를 대는 거죠. 저쪽 당원들이 원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전 당원 투표를 지금 빠르게 정강스카처럼 막 해서 이러면 모레부터 투표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전 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 차원의 준비는 끝났고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위원회에서 하기로 결론을 내리면, 이러면 주말부터 당장 전 당원 투표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것은 결국은 이 120만 명이 됐는데, 민주당 전체 당원이 120만 명에게 카카오톡 참여 링크를 보내서 모바일 투표로 정강스카처럼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보러보다 뻔하죠. 이미 정청래를 통해서 다 이 분위기를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개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전당원 투표제에서 그 윤동영 비례대표제를 버리고 위성정당이 가능한 윤동영 비례대표제를 버리고 2016년처럼 병립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뭐 거의 100% 가깝습니다. 이미 뭐 오다를 다 내려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당장 조국 2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2심 선고가 있는데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어떻게든 방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당 창당한다. 오늘 신당 창당을 위한 첫 작업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건 조국신당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그 모임을 만들어서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종로구에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발기인 대회를 오늘 저녁에 합니다. 리셋 코리아 행동의 이 조국이 만들는 당의 전단계죠. 이 대표가 누구냐 하면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 시민당을 창당을 했던, 저 창당 작업을 맡긴 거죠. 좌파에서 했던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 생각나시죠? 강우병, 괴담을 퍼뜨린 수의학과 교수가
강우병 괴담을 퍼뜨렸던 그 우희종, 조국 수호 집회를 맨날 열었던 그 우희종이 지금 조국 신당의 전단계 리셋 코리아 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당 위성 정당을 만들었던 경험 가지고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희종이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선거법이 바뀌어버리면은 이거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조국은 최근에 뭐 축구선수 차범근 감독에게서 뭐 탄원서도 받고 했다 해서 구속 안 되려고 발부동을 치면서 창당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뭐 진전을 시키고 있지만 결국은 국회로 입성하는 거는 이재명 때문에 그 차단길에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송영길, 2심 송심 송영길 내일 재판이 시작돼서 돈봉투. 그런데 그때 옥중에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 옥중 창당 선언을 했죠. 무슨 뭐 당 이름이 정치검찰 해체당. 이것도 이제 비례대표를 노리는 겁니다. 그때 옥중에 있으면서 22일 날 보도자료를 내서 송영길은 27일 지금 지났습니다. 1월 27일 강주에서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 강감우소식 날짜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하겠다는 거죠. 중앙당 창당대회는 7월 1일에 하겠다. 죄송합니다. 3월 1일에 하겠다. 이렇게 송영길로 비례대표용 신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나 한번 방탄 조끼를 입어보겠다. 이재명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이재명이 선거법을 바꿔버리면은 말짱 도루묵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준석 또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참 이준석도 사실상 뭐 개혁신당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은 이 비례대표 준비하는 겁니다. 양향자 1번 여성이 1번 해야 되니까 이준석 2번. 그런데 자꾸 이낙연 쪽에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낙연은 이준석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준석은 이낙연 밑으로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계속 따로 이렇게 살림을 차려가지고 양향자하고 같이 이렇게 따로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용 정당, 비례대표만 등록을 하는. 그래서 한 4, 5% 얻으면은 한 2~3명 자기 포함해서 당선되는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낙연이 눈치 없게 자꾸 우리하고 같이 하자 이러니까는 오늘은 이준석이 이낙연과 사실상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낙연도 윤핵관 같아. 본인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 과정에서 장제원, 권성동 이 사람들에서 윤핵관 자기가 이름을 지어냈죠. 뭐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의 핵심 관계자 뭐 신문에 그렇게 나온다 해서 윤핵관 이렇게 지어냈는데 그걸 이번에는 이낙연도 윤핵관 같아. 이낙연하고 안 한다. 이거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낙연과 하면은 이낙연은 그래도 번듯이 당을 만들 거고 이 민주당에서 낙천하는 사람들, 공천에 떨어지는 사람들 막 불러 모으겠죠. 그러면은 이준석은 그 안에 들어가서 좌파들의 전향을 요구받고 전향을 해도 거기서 위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따로 해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이 자기 목표인데 이재명이 선거법을 바꿔버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윤핵관이라고 했냐면은 이준석이 갑자기 이낙연의 개혁미래당에 실망했다. 저 어디 뭐 지방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갑자기 실망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이견이 있어서 이낙연이 나왔다고 주장을 해놓고 정작 이준석을 개혁하러 달려든다. 자기를 개혁하러 달려든다. 이낙연이. 뭐 개혁이라는 이름을 썼으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 건지 더 나은 의견을 내놓으면 같이 갈 여사가 있지만 현재까지 이낙연은 윤핵관과 다를 바 없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이낙연하고 안 한다는 거죠.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낙연하고 하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이재명이 선거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바꿔버리면은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렇게 되면은 병립형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확실한데 바로 전 당원 투표제를 시작을 사실상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인은 빠져나갈 길 개항을 해서
원희룡 전 장관을 피할 길이 생겼고 또 이 위성 정당 만약에 조국 신당이나 송영기 신당이 뭐 해서 후보를 내게 되면은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픕니다. 자기가 좌파 진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분점을 하게 되죠. 골치 아프니까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이재명으로서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조국과 송영길의 뒤통수를 세게 맞는 격인데 영문 모르고 이준석도 이재명으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